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11월 25일 목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7%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도 0.44% 하락 마감하였어요. 시장이 참 애매하다.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부분이 꾸준하죠. 대체 뭐 12월 달에는 정말 제대로 된 상승의 흐름을 좀 보여줄련지 뭐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워낙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시장 자체가 외국인도 그렇고 개관도 그렇고 뭐 손바뀜의 영향인 건지 아니면 예전에 이 시장을 이끌었던 그 인원이 아닌 이제 뭐 후계 구도라고 하죠. 뭐냐 그런 부분인 건지 너무 지저분해요.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뭐라 그럴까요? 재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시장에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 돈이 없다 보니까 요때 명성이 지금 없어요. 재밌는 거는 요때 주식을 들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던 이 시간과 여기서 요만큼이 빠지고 나서 요거를 메꾸는데 요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가 어느 정도 필요했다면 여기서 요만큼을 돌면서 상승했던 자리와 하락했던 자리가 지금 반반이거든요. 이 반반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계좌는 여기였었던 계좌와 여기였었던 계좌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짧은 순간에 횡보를 시키면서 수익권이었던 자리를 마이너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신기한 나라다. 분명히 지수는 아직도 고점인데 계좌는 요때의 계좌를 요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때까지는 수익이었는데 이 짧은 순간을 누르면서 요만큼의 상승으로 올라왔던 계좌가 반도 안 떨어졌는데 마이너스가 훨씬 심해지는 계좌다. 정말 신기한 나라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만 그런 건지 뭐 일본, 미국, 중국도 그런 건지는 뭐 제가 그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신기한 나라다. 그만큼 공매도가 일부만 풀려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곤 하지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것 뿐이지 암암리에 별의별 종목들은 다 공매도를 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 정도 빠졌는데 계좌는 요 정도 빠진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시킬 수 있는 건 공매도 말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차입 공매도든 그냥 공매도든 지들이 이렇게 손해보면서 계좌를 이렇게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럼 자기네들도 분명히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이나 기관도. 그럼 누가 펀드 혹은 누가 투자를 하냐라는 거죠. 절대 안 한다라는 거죠. 왜? 너 때문에 손해보는데 왜 하냐?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은 암암리에 개인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지들은 이익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평균이라도 유지를 한다든지 그럴 만한 조건은 공매도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하방 베팅을 해야만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 뭐 선물, 옵션이 있지만 그걸로 해서 지들이 얼마나 돈을 번다. 그만큼 능력자는 아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으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큰 뭐라 그럴까요? 머리라고 하죠. 머리는 크게 차이 없다. 삐까삐까하다. 그냥 그 수준이다. 말 그대로 멤버십이 있다면 요만큼의 상위 그룹, 요만큼의 하위 그룹이 있다면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이 안에 있어요. 대신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차이가 나는 건 자금력이라는 거예요. 자금력과 그리고 시장에서 어드밴테이저를 외국인과 기관에만 준다라는 거죠. 즉 얘네들은 날 때부터 기관총 들고 나온 애들이고 우리는 나올 때부터 칼 아니면 낫 들고 나오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두 명은 죽일 수 있지만 단체로 몰려올 때는 무조건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시장이 그래요. 그냥 지들이 올리고 싶을 때까지 우리는 버티거나 혹은 주식 투자를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게 아니면 실력을 키워서
정말 올라가는 종목에만 투자를 한다든지 쏙쏙 들어갔다 나갔다. 최근 코인 시장 보면 뭐 사놓고 좀 물리더라도 기다리면 금방 수익 와요. 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인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죠. 이 안에 돈을 지금 채워 넣고 있는 중인 거고, 주식은 이 작은 원에 돈이 다 차서 요만큼만 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지금 2달, 석 달, 넉 달을. 그러니까 수급이 안 돈다라는 거예요. 요런 그림. 수급이 돌아야만이 시장은 쳐 날라간다. 이해되시죠? 뭐 그냥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뭐 이랬든 저랬든 밑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 요 추세를 다시 한번 닿는 자리예요. 그리고 밑에서 올라가는 요 추세 닿는 자리. 그죠? 그럼 내일은 뭐 해야 돼? 버티든 혹은 양봉이 나와야 된다 라는 관점인 거고, 밑으로는 말씀드렸듯이 65포인트까지는 일단 열어놓자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의 흐름은 여기 박스 만들어 놓고 뭐한다? 위에 또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된다. 추세를 그어보면요,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 그리고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 또 여기서 이렇게 찍어 눌렀던 추세.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죠. 그죠? 요런 관점으로만 본다면 뭐 여긴 여긴 거고, 또 요렇게 또 본다면 여기가 요런 관점에 또 하나 나오는 거고, 뭐 이건 뭐 지나간 자리들이니까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닌데, 요런 그림이 뭐 이렇게 계속 나타나는데요. 일단은 이 위를 뚫을 거냐 아니면 이 밑으로 내려앉을 거냐, 두 가지만 보자. 결국엔 요 박스 버티는 흐름 만들어낸다면 결국엔 뚫어 한번 올린다라는 거고, 이 박스 못 버티면 다시 이 박스 안으로 들어간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985포인트까지는 또 열어놔야 된다. 그럼 결국엔 또 1000포인트를 또 가지고 놀아야 된다. 또 장난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직도 확인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상황은 안 만들어야만이 시장에 긍정적이다라고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 간만에 바이오니아가 좀 움직였어요. 그쵸? 최근 고점 만들어 놓고 주가 쭉 누르고 나서 뭐다?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좀 만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강하게 상승했던 자리, 요 자리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요 자리가 나타나고, 그 고점과 저점 대비해서 50에서 60% 정도 하락을 하고 상승을, 기술적 반등을 최대한 해주고 나서 다시 주가가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서 이 하방 추세가 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하나 열리는 거죠. 지금 열려있는 자리는 이 추세적인 관점으로 보면 밑으로 열리는 이 하방 추세와 크게 열리는 요 상승 추세가 남아있는 자리거든요. 이 자리를 오늘 살짝 뚫었어요. 그리고 윗꼬리를 살짝 단 그림이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이 종목이 최대한 많이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여기 4만원까지지만, 그죠? 여기는 하나의 박스권을 만든 자리니까 그 뒤로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가 눌러줬고, 또 강하게 올라왔다가 눌러줬고, 그리고 나서 다이렉트로 움직인 요런 흐름이 나거든요. 그럼 실제 여기서 그나마 하나의 박스를 또 하나 만들 수 있는 자리는 어디? 요 자리다. 요 자리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 오늘의 고점이다 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이 종목은 51,500원에서 52,000원을 넘어선다면 58,000원에서 6만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다시 46,500원 자리를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구름대가 열려있고 이 구름대까지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돌파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올렸다가 누르는 자리 만들어주면서 어디?
밑에서 횡보할 거냐 위에서 횡보할 거냐의 관점으로만 얘는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주가가 한번 강하게 빠진 만큼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현재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도 어느 정도 이런 자리다라고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시장이 너무 애매하니까 너무 수급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내리는 애들은 흘러내리고 뭐 거기서 이 폭은 위아래 10%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많은데 최대한 좀 빨리 주가가 좀 반등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좀 돌아서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일단 월봉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기는 어렵지만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디? 여기서 주가가 죽다가 거래량이 죽다가 여기서 늘어나죠. 즉 여기가 뭐다? 변곡점의 자리다. 그럼 이 종목은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44,000원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 깨지면 이랬든 저랬든 무조건 35,000원 밑에까지 한 차례 눌러야 된다라는 관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 위로는 아까 말씀드린 58,000원대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44,000원대지만 굳이 이 자리까지에 대한 폭은 되게 넓기 때문에 밑에서 찍어 누르던 이 5일선 위에서 버티는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5만원이 단기적인 손절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 자리는 이탈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번 주 주봉 내일 하루가 남았죠. 내일 하루 좀 더 올려주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면 뭐다? 웬만하면 이 5만원 기준 혹은 좀 더 밀린다 하더라도 47,800원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연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어찌됐든 바닥은 단기적인 바닥은 잡은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흐름을 유지하느냐 이 위에서 유지하느냐만 우리는 잘 관심 가져보면 되는 자리다. 일단 이 단기 이평선들도 밑으로 이제 까는 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캔들을 위로 올려놓으면 뭐다? 위에서 찍어 누르던 이 이평이 가던 이평 위에서 이렇게 유턴한다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유턴해야 되겠지만, 그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는 못 가겠지만 한 차례 올려놓고 한 단계 쉬면서 이 위에 있는 이평이 꺾어서 캔들 밑으로 내려올 때까지 또 버티는 그림이 만들어질 거냐, 아니면 맞고 같이 타고 눌릴 거냐, 그러면서 여기서 놀다가 이 밑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이 밑에 있을 거냐, 혹은 위에서 갈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볼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수급은 아직 남아있다. 시작이 언제냐가 중요한 거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애니젠도 오늘 상승을 했어요. 일단 이 애니젠의 그림을 보면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강한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어디? 여기서부터 강하게 눌렀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뭘 만들어?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다시 하방 압력을 받고 여기에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박스를 만들었던 자리를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어디? 오늘의 고점 부근이에요. 그냥 이 위에 있는 이 박스인 거예요. 박스. 이 박스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 자리를 두드린 거예요. 두드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여기를 두드렸고, 이 자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뭐다? 밑으로 다시 눌려야 된다라는 거고요. 눌릴 때 요만큼에 대한 요 박스 상단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여기가 또 이렇게 박스 하나고, 그리고 여기에 또 요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런 관점으로 요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16,000원 위에서 버텨줄 거냐, 15,500원 부근에서 버텨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실제적으로 딱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버틸 거냐 저 자리에서 버틸 거냐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 왜? 시장의 영향과 말 그대로 그냥 밀고 싶으면 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본다면 얘는 14,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조건 하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도 바이오니아처럼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와서 요 위에서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구름대가 열려있고 밑에서 돌파할 거냐, 위에서 들어 앉을 거냐.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얘도 보면 된다. 이게 웬만한 제약바이오 중에 수급이 조금 최근에 들어오는 애들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HLB 생명과학, 제약바이오가 가기 위해서 최근에 셀트리온이 움직였지만 요 새끼도 움직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얘네가 움직여줘야 시장의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다. 그죠? 아직도 요 추세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도 이 추세의 중간값 위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중간값 하단을 거의 찍으러 왔으니까 12,000원 찍으러 왔으니까 이제는 찍든 뭐하든 간에 뭐 해야 돼? 옆으로 버텨야 된다. 좀 버티다가 이게 벌어져서 한 차례 더 눌리는 그림이 있더라도 이래나 저래나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여기에 대한 자리가 또 열리는 자리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럼 이제는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말도 안 되게 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온전히 지들이 팔아서 뺐겠냐라는 거죠. 아무런 힘 없이. 그죠? 팔아서 뺀 거였다면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돼요. 원칙은. 얘는 원칙적으로는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한 차례 더 밀어서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가 12,600원에서 12,000원이에요. 요 자리. 요 자리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 반등했던 자리, 그러니까 올라왔던 자리 다 밀었다라는 거고, 월봉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캔들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자리도 만들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강하게 올려놓고 이 자리를 반납시키고, 강하게 올려놓고 올린 자리를 또 반납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강하게 한번 올렸다가 지금 반납시키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이 몸통의 그림을 보면 여기가 한 차례 나온다라는 거고, 그죠? 여기서 올렸을 때는 이 박스 안으로 다시 들어 앉았었다라는 거고, 요때랑 그죠? 그리고 나서 슈팅 나오고 지금은 이 박스 위에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자리. 그러면 이 박스 위에 있는 자리에서 또 한 차례의 박스를 요렇게 그냥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또 하나 이 몸통이 만나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거기서 요 자리 하나와 요 자리 하나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요 자리가 하나 남는다라는 거죠. 그죠? 요런 그림 남는다라는 거죠. 몸통으로 따진다면 이 자리는 실패했고, 한 13,600원 800원 정도 되겠네요. 이 자리는 실패했고, 그럼 밑에 있는 자리는 요 자리에 대해서 지금 일단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13,000원대. 이해되시죠? 13,000원대인 거예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뭐 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이 자리에 못 버티면 12,000원까지 혹은 11,7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밀어야만이 뭐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지지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만 체크하면 된다.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 만약에 지지를 못 받는다면 시장은 또 당분간 최소 또 5일에서 10일은 옆으로 기든지 누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고. 자, CTC바이오라는 종목이죠.
뭐 동구바이오 제약에 M&A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올려놓고 결국엔 뭐다? 취소됐어요. 다른 놈이 기어 들어와가지고 얘가 지분 먹으면서 이 CTC 바이오 대빵이 얘한테 물량을 팔았다라는 거죠. 장외 거래로. 그러면 동구바이오 제약의 대빵은 물 건너갔다라는 거. 그래서 M&A가 나가리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가가 주저앉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도가 요런 각도로 움직이다가 그나마 움직이다가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서 각도가 또 이 안에서 움직이던 각도가 한 차례 뭐다? 레벨 다운 됐다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냥 그지 같아서 한 차례 더 레벨 다운 됐다. 이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왔던 자리를 다 반납했어요. 결국엔 다 반납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 별다른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한 차례 더 밀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뭐 밀 만큼 다 밀었고 구름대도 지나왔고 그럼 뭐 해야 돼? 한 차례 더 누르더라도 요런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얘가 움직였던 여기에 대한 작은 박스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작은 박스, 그럼 또 이 밑에 이제 하나의 박스를 살포시 만들어 놨겠죠. 그러면 여기서 좀 놀다가 혹은 여기서 요만큼을 하나 더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쳐 놀다가 결론은 어디? 이 8,500원에서 9,000원까지는 한번 올라온다. 그때 뭐 해야 돼? 고민해야 된다. 내가 이 종목을 손절할 건지 끌고 갈 건지. 지금 너무 터무니없이 그냥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가볍거든요. 얘는 특히나. 그런 부분인 거고요. 뭐 어차피 이 플랜 A는 실패한 거고 결국에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으니까 성사가. 아무튼 M&A는 되는 꼴을 못 봤어요. 아무튼 이루어지지가 못했으니까 플랜 A는 물 건너간 거고, 그러면 이제 뭐다? 플랜 B를 따져봐야 될 상황인 건데,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고점 만들어 놓고 강한 추세를 돌파했다라는 거고, 어디서? 여기서 돌파를 했다라는 거고, 현재 이 구름대 안에 있다가 구름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그럼 시대적으로 좋지 않은 그림이긴 하지만 밑에서 쳐올리는 추세를 한번 연결해보면 뭐다? 지금의 자리가 딱 바닥의 자리예요. 추세 하단의 자리.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아, 진짜 별 볼 일 없는 종목이 되는 거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여기죠. 요 밑에 박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한 차례 빵 하고 밀었다가 이렇게 밑꼬리 쳐 단다라는 관점인 거고,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유지하는 그림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요런 식으로 요런 그림을 최대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는. 이해되시죠? 그래. 왜? 뭔가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으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뭔가 이 나왔던 최근에 이 나왔던 M&A가 실패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눌리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올라왔던 자리는 다 반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에 대한 이슈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슈가 특별하게 재료가 나올 게 없다면 그냥 바닥을 다졌다. 기존에 지지했던 저점 자리를 닿았다라는 그런 조건 하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밑으로 조금 더 내려놓을 수 있겠죠. 한 7,2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요 자리를 그냥 이 구름대 하방으로 뚫겠다라는 거예요. 거진 1년을. 대신 이제 여기서 뭔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번 빵 쳤다가 다시 기어 들어 내려온다라는 거죠. 이 대신 이제는 이런 자리를 뚫고 올라와야 된다라고 볼 거라면 지금의 자리는 웬만하면 유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봉의 관점으로는 여기가 변곡점이네요. 그죠? 그럼 웬만하면 지금의 이 몸통 자리 유지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고요.
뭐 바람처럼 안 되면은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한국전자홀딩스 뭐 이재명 어쩌고 저쩌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쫙 눌렀어요. 누군가는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추세가 일단 하방으로 조금 꺾였어요. 하방 압력을 좀 받았고, 그래도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어서 슈팅을 냈고, 그 이슈가 어제 그제짠가요? 요때 나온 뉴스인가? 오늘 나온 거네요. 뭐 중소기업 전국 물류센터 구축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주가도 오늘 장중에 갑작스럽게 또 쳐미는 흐름을 만들어 낸 부분인데 구름대 밑으로 들어 앉았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여기가 뭐다? 중심봉이거든요. 요 봉 하나가 뭐다? 중심봉이다. 요 봉을 기준 잡아서 밑으로는 2170원 혹은 21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을 연출한다면 이랬든 저랬든 2300원대 그 다음은 2450원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다? 이 박스권의 그림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 사수 못하면 결국엔 이 자리까지 내려앉아야 된다. 왜? 여기는 강하게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게 올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자리대까지 밀려야만 2060원대까지 밀려야만이 뭐다?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 대신 그 반등이 올라오면서 2150원 위로 또 안착하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이렇게 흘러내려서 못하면 다시 한번 눌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월봉과 주봉의 관점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갈 자리가 저는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기회 굳이 놓칠 이유 없어 보인다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인 거고요. 추세를 제대로 만들어 놓진 못했지만 뭔가 좀 더 내일 정도, 내일 혹은 월요일까지는 한 번 더 조정을 나올 수는 있는 자리다. 웬만하면 이 양봉에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2150원이에요 여기가. 그죠? 요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와야만이 빠르게 다시 한번 뭐다?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자리와 요 자리의 중간값이 말씀드렸던 2060원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웬만하면 여기 못 지키면 2060원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래도 고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2150원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는 그림이 앞으로 흐름에 또 좋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KPM테크는 여전히 같은 흐름이에요. 큰 박스권에서 중간값 그어놓고 중간에 중간값 위에서 위아래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에는 밀렸다. 그러면 1100원대까지는 일단 또 열어놔야 된다는 거고요.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만 체크하면 된다. 지키면 뭐다? 신규 매수가 가능한 자리겠죠. 왜 또 한 차례 1200원 혹은 1300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니까. 뭐 투자자랑 보면요, 외국인 매수세가 확실히 늘었다라는 거죠. 투시는 그대로 있고, 결국엔 이 기존에 10살이 보면 실제적으로 이 뭔가요? 아까 그 업종 차트를 말씀드리면서도 얘기했지만 공매도가 코스피, 뭐 코스닥 200, 150 종목만 공매도가 가능하게끔 규정을 지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 KPM테크가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서 요만큼 빠질 때 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공매도 순위 5위 안에 들어갔어요. 얘가 코스피에 200이 들어가나요? 얘가 코스닥 150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원래 공매도를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주가를 움직이는 그 시장 주도자들, 즉 사고팔고 이 종목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씩 사야 되고 얼마씩 팔 수 있고, 혹은 공매도는 사는 물량의 10% 정도만 할 수 있게끔 규정 지어진 증권사 외에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증권사 그 물량으로 이런 물량을 못 만들어내요. 거래가 이것밖에 안 터졌는데 못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면서도 거래소는 입 다물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런 흐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여기서 빠져내려오면서, 즉 이렇게 쳐 올렸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쳐 올렸던 이 투신 물량 그대로 남겨놓고 이 투신이 가지고 있던 이 물량을 누구한테? 외놈들한테 공매도로 준 거예요. 야 나도 이자로 돈 벌고 너도 누르면서 돈 벌고. 그래서 외국인 물량을 꾸준히 팼다가 최근 걸로만 볼까요? 9월 13일. 그죠? 팼다가 여기서 공매도 오지게 쳤다가 이젠 뭐해? 여기서 지들 공매도 그 물량 메꾸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 투신 물량하고 별 차이가 없죠. 공매도 물량 메꾸고 지들 물량 좀 더 채워 넣는 거예요. 이제 이 채워진 물량은 조심을 할 수 있는 물량이에요. 왜? 이 물량을 팔아서 주가를 또 한번 누를 수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이 물량이 나가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이 물량이 나가면 얘네도 손실 보고 나가든지 아니면 이자 받아서 배불렀나 보다. 밑으로 쳐 올린 거보다 이자 받아서 생활했던 게 훨씬 더 돈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 얘네들도 실패했다고 해야 되나? 얼마 못 먹은 거고, 얘네들만 그냥 좋은 배불러 준 거죠. 누구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일단 공매도 쳐낸 거는 밑에서 다 주워 담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를 헤쳐먹은 거냐 그러면 70%를 냉큼냉큼 배부르게 쳐 드셨다.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이랬든 저랬든 이제는 자리를 좀 잡아라. 니들 해먹을 것 많이 해먹었으면 나머지 30%는 누구? 개인들한테 줬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이 종목은 뭐 제 사견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딱 30%가 어디에요? 딱 여기에요. 여기 1,500원대 딱 구름대 상단이라는 거죠. 하단이라는 거죠. 70% 헤쳐먹었으면 이 30%는 개인들도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내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싶고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찌됐든 1,100원 요 자리를 지지하는지 마는지만 보면 된다. 시장이 애매하니까 종목도 다 애매하다. 다 요런 그림만 만들어놔요. 아니면 살포시 더 밀든. 자, 젠백스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참 오지게 공매도 쳐맞는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 흐름 보면 꾸준하게 박스 치고 요 안에서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내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지는 부분과 수급이 없으니까 그냥 덩달아 밀리는 자리예요. 뭔가 이슈가 없다라는 거죠, 전혀. 그러면 얘는 요런 자리와 기존의 요런 자리와 또 밑바닥에 요런 자리가 남아있는 자리인 거죠. 지금 이 안으로 들어 앉았어요. 결국은 이 저점까지 또 한 번 확인을 할 거냐, 쓰리바닥을 만들 거냐, 아니면 요 자리에서는 지지를 받을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면 된다. 요 자리가 15,400원, 요 자리는 11,000원인 거죠. 15,400원 위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 못 받을 거냐만 얘는 체크하면 된다. 얘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건데 지금 당장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뭔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들고 계신 분의 관점에서 역배열인 거고, 지금은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자리를 잡고 나면 요 짧은 구간에서도 바닥 대비해서 30% 20%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죠? 요까지가 20%거든요. 충분히 나타난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 여기 19,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오는 자리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대신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거냐, 이제는 자리 잡고 올라갈 거냐만 확인하셔라. 이해되시죠? 이랬든 저랬든 여기서 만든 요 박스권을 유지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대신 추세를 더 만들었다 갈 거냐, 옆으로 버티다가 만들어 놓을 거냐,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신풍제약이 오늘 또 빠졌죠. 결국은 이제 손절 물량을 받아낸다는 거죠. 특히나 기관. 기관은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할 수 없게끔 규정이 잡혀 있으니까 물량을 턴다라는 거고, 뭐 외국인은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니까 지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 깨고 내려가면 28,000원, 7,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만원 라운드 피격가 부근에서 일단 지지는 받았어요. 그죠? 어제만큼의 거래량도 터졌다라는 거고, 왜 터질 수밖에 없냐? 개인만 물린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구? 외놈도 물렸다라는 거예요. 분명 여기서 수급을 강하게 올렸던 요 자리에 대한 수급이 완벽하게 빠져나가진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뭐 해야 돼? 거래량을 어느 정도 터트리면서 여 위에 물려있던 이 평균 단가를 밑으로 내려앉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또 싸게 사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조금이라도 낮춰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춰놔야만이 나중에 요만큼만 상승하더라도 지들은 큰 손해 없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얘도 흐름 보면요, 투자자의 현황 보면 당연히 개인이 많지만 요 자리죠. 여기서 주가 쳐 올렸다가 눌렀던 자리, 7월 28일 제가 여기서 영상 한번 찍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더 갈 거라고. 그럼 그 자리를 보면요, 요런 관점이에요. 충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량이. 그럼 실제적으로 요 자리에서 요 자리까지가 누구? 외국인들의 물량으로 올린 자리라는 거예요, 여기를. 요만큼을.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뭐 해야 돼? 요 자리에 대한 이 평균 자기네들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기 위해서는 한 차례 누를 수 있는 자리, 저는 28,000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3만원을 유지해주면 더 좋고요. 3만원을 지지 받는지 보시고, 지지 못 받으면 28,000원에서 7,000원까지 한 번 더 밀은 다음에 올라올 때 54,000원 부근, 혹은 넉넉 잡아서 한 차례 이 68,000원까지. 그러니까 요 차이인 거겠죠. 여기서 버티면 68,000원까지, 한 차례 더 밀면 58,000원까지. 왜? 조금 더 싸게 사가지고 누르면 그만큼 평단가가 낮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랬든 저랬든 이 종목의 마지막은 요 안에서 한번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지들 털고 나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거죠. 털고 나갈 시간을 벌던지, 시간을 벌던지, 결국은 횡령이 맞다라는 건지, 다른 이유 하나는 횡령을 핑계로 이제 뭐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 건지. 이 둘 중에 뭐가 진짜인지는 누구? 얘네들만 안다라는 거예요. 내부자들만. 우리야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죠? 정말 얘도 신라젠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어디? 올라가는 이 주가가 어디까지냐, 또 얼만큼의 바닥에서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일단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종목 중에는 하나인 건 맞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죠? 기존에 여기가 또 저점 자리였으니까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던 자리와 또 요만큼 내려가는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거기가 저점 형성하는 자리다. 여기만큼 올라왔었으니까
여기만큼 조금 더 눌리면 저는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관점. 요만큼 올라오다가 실패해갖고 다시 눌렸으니까 요만큼 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다? 단기 바닥을 확실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31,000원 31,000원 지지하는지 체크. 31,000원 지지하면 3만원 초반이 단기 바닥권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31,000원 지지 못하는 그림을 나타나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28,000원에서 27,000원 때까지는 한 번 더 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빨리 시장에 좀 정신 차리고 좀 제대로 된 시장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뭐 투자할 맛이 날 수 있게끔.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